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정말 많이 질문 주셨던 주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SPYG 성과가 워낙 좋았는데 그래서 더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 나온 상품을 지금도 계속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오른 뒤에 뒤늦게 올라타는 건 아닌지 이 고민이 아마 화면 너머에서도 그대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SPYG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왜 2025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앞으로 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해야 마음이 덜 흔들릴지, 그 흐름을 천천히 같이 정리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성장 ETF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스스로 기준 하나쯤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시장을 먼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SPYG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2025년은 시장 전체가 오른 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쪽으로 돈이 몰렸는지가 굉장히 분명했던 해였습니다. 그냥 주식이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이익이 눈에 보이고 매출이 실제로 성장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자금이 쏠렸던 해였습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들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적 숫자로 시장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시장은 굉장히 솔직해졌습니다. 잘하는 쪽으로 더 몰아주고 애매한 쪽은 빠르게 외면하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S&P 500 전체를 담는 ETF도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성장 스타일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상품들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PYG는 그 구조상 이미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S&P 500 안에서도 매출 성장, 이익 성장, 가격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담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주를 선택하는 해에는 거의 그대로 그 흐름을 먹게 됩니다. 2025년 성과를 보면 SPYG는 시장 평균을 꽤 확실하게 앞섰고 체감상으로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좌에서 느껴지는 속도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SPYG의 2025년 성과는 분산의 힘이라기보다는 집중의 힘에 가까웠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같은 초대형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섹터로 봐도 IT 비중이 40%를 훌쩍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25년은 이 엔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해였다는 뜻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빅테크가 그 과실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SPYG는 거의 바람을 정면으로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2025년 성과만 놓고 보면 SPYG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상품처럼 보입니다. 비용도 낮고 성과도 좋고 복잡한 종목 선택 없이 성장주 바스켓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더 사야 할 타이밍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PYG는 성격이 굉장히 분명한 ETF입니다. 이 상품은 시장을 고르게 담는 코어 ETF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스타일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투자에서는 항상 변동성과 같이 움직입니다. 잘 맞을 때는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지만 환경이 바뀌면 시장보다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YG를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SPYG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어떤 역할로 들고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미 포트폴리오에 S&P 500 전체를 담는 ETF가 있고 그 위에 성장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기 위해 SPYG를 들고 있다면 이야기는 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SPYG가 잘 나갈 때는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려주고 성장주가 쉬어갈 때는 코어 ETF가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 경우 SPYG는 여전히 매력적인 위성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기간이 길고 중간 조정에서 계좌를 보며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런 성장 위성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SPYG를 사실상 코어처럼 들고 있거나 이미 QQQ나 개별 빅테크 비중이 큰데 SPYG까지 많이 담고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ETF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엔진에 여러 번 베팅하고 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2025년처럼 잘 풀릴 때는 계좌가 정말 시원하게 움직이지만 반대로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생각보다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건 SPYG가 나빠서가 아니라 비중 관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SPYG에 담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장은 이미 그 성장을 꽤 높은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속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변동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장 ETF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기대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더 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SPYG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요? 조용히 쌓는 부 관점에서는 SPYG를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투자해야 마음이 편하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SPYG를 코어가 아니라 위성으로 두고 비중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의 10%나 20% 정도로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SPYG가 크게 올라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일부를 줄여서 코어로 되돌리고 반대로 크게 빠져서 비중이 줄어들면 원래 정해둔 비중으로 다시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주가 잘 나갈 때는 욕심이 과해지는 걸 막아주고 조정이 올 때는 공포로 손절하는 걸 막아줍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 선택보다도 그 상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또 하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SPYG가 배당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분배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자산이라기보다는 자산을 키우는 구간에서 쓰기 좋은 도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정리해보면 SPYG는 2025년에 매우 훌륭한 성과를 냈고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 성과는 특정 환경에서의 결과였고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PYG는 계속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ETF이지만 그 가치는 무조건 사서 묻어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중과 역할을 명확히 했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장 ETF는 정답이 아니라 도구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성장주를 선택할 때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시장이 다른 방향을 볼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규칙대로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안에서 SPYG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